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생물이에요. 네,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네, 자, 여러 요소가 있죠. 네,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네, 요거를 생명 시스템이다라고 불러요. 네,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심장도 있고, 혈관도 있고, 폐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몸을 유지해 나가잖아. 네, 네. 그리고 이 생명 시스템은, 자,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요. 생명 시스템은 네,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어. 네, 이걸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죠. 그 네, 다음에 하나의 개체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생물 개체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 시스템이 돼 있는데,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위를 한번 볼까요?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위는 제일 네. 먼저 구성 단계. 자, 구성 단계는 뭘로 돼 있을까? 제일 먼저 세포가 있죠. 네, 자, 이 세포들은 생물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불러요. 네. 기능적 단위. 자, 혜린아, 이 세포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불러? 세포들이 모인 거요? 어, 어, 그걸 아, 조직이라고 부르는 지, 거야. 네, 자, 모양과 기능이 네,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조직이 모이면 뭐라 그러지?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라고 기관? 불러, 기관. 자, 여러 조직이 모여, 그다음에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담당해요. 네, 자, 요거를 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개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어.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네, 할 수 있는 생명체예요. 네,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 자, 이거를 우리는 개체라고 불러.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 식물은 조금 달라요, 동물하고.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네, 조직이 모여서 있지, 조직계가 있어. 네, 그리고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되거든. 네, 근데 동물은 좀 또 달라. 네,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네,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거든. 네.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또 만들어져. 기관계. 그리고 개체가 돼요.
자, 요게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여기서 이제 살펴야 돼요. 네. 자, 구조와 기능.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세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세포는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포막으로 쌓여 있어요. 네.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자, 구분이 되고요. 네. 자, 세포질 속에는 자,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네.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자, 그랬을 때 자,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 구분을 한번 쭉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모양을 그리기는 좀 그러니까 네. 자, 동물 세포와 네. 식물 세포를 네. 구분을 그림으로 하자. 네. 요거는 선생님이 그림으로 안 그릴 테니까 이거는 꼭 구분하세요. 네. 요거 구분을 하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세포 소기관을 살펴볼 거야. 이거는 다 외워야 돼요. 네. 자, 세포 소기관 중에 제일 먼저 핵이 있어요. 네. 자,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야. 네. 가장 큰 세포 소기관으로 핵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세포 중 가장 큰 세포 소기관으로 가장 뚜렷하게 관찰이 돼요. 뚜렷하게 관찰이 돼.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는 이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네. 핵막이 있어. 네. 자, 쌓여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어요.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존재하고 생명활동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네. 생명활동의 중심이 생명활동의 중심이 된다.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할까요?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자, 이게 핵의 역할이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세포 소기관이 서로 달라. 그래서 네.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도 확인해야 돼. 자,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요. 리보솜. 자, 리보솜은 네. 막으로 쌓여 있지 않아요. 네. 자, 막으로 쌓여 있지 않은 알갱이 모양이야. 네.
자, 핵은 핵막으로 쌓여 있어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 근데 네. 리보솜은 막이 없어. 음, 그래서 막이 없는 그냥 알갱이 모양인데, 네. 자, 얘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면은 뭐가 만들어지지? DNA?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네. 우리 배웠잖아. 아미노산이 결합한 걸 뭐라고 불러? 단백질? 그렇지.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그래.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리보솜에서는 뭘 만든다고요? 단백질이요.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가 리보솜이야. 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소포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돼 있어. 네.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 모양이에요. 네. 자, 이런 곳인데, 자, 얘는 핵막과 연결돼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동그란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네.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핵이 이렇게 있는 거에서 여기에서 쭈글쭈글하게 이런 식으로 접혀 있어, 이렇게. 네. 알겠니? 네. 이런 형태로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게 소포체고, 자, 네. 이 소포체는, 자, 리보솜에서 뭘 만든다 그랬지? 단백질이요. 단백질 만든다 그랬지. 그래서 리보솜에서 네. 만든 네. 단백질을, 자, 골기체나 세포의 다른 기관으로 운반 또는 지질을 합성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단백질을 네. 골지체나 세포의 네. 다른 곳으로 운반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질을 합성한다. 지질이 뭐냐면 지방이에요. 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야. 핵막과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여기에 골지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골지체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이 골지체도 막으로 쌓인 납작한 주머니가, 자, 막으로 쌓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네. 겹쳐져 있는 폭에 있는 모양이야. 네. 포개진 모양. 요게 바로 골지체예요. 네. 근데 이 골지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나 지질을, 네. 자,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지질을 얘를 막으로 쌓아요. 자, 막으로 쌓은 다음에 세포 바깥으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해요. 자, 네. 그래서 세포 밖으로 이거를 분비한다라고 불러요. 분비한. 이게 골기체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엽록체. 자, 엽록체는 초록색 알갱이 모양이에요. 네.
자, 초록색 알갱이 모양으로 얘도 네. 막으로 쌓여 있어. 네. 막으로 쌓여 있다. 그런데 자, 엽록체에서 무엇이 일어나죠? 어, 어? 네? 엽록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광합성.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엽록체는 식물에만 존재하죠? 네. 엽록체는 식물만 존재해요. 네. 자, 그래서 광합성은 뭐와 뭐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거야? 광합성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요. 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얘는 동식물에 다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자, 둥근 막대 모양으로 막으로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막으로 쌓인 둥근 막대 모양. 자,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 역할은 세포 네.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네. 자,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네. 자, 에너지를 생성하거든. 네. 자,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자, 뭐냐면 생활에 필요한 네.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소야. 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 포도당과 네. 산소를 이용하여 네. 에너지를 얻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비교를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하면 광합성, 왼쪽으로 가면은 호흡. 자, 그랬을 때, 자, 이쪽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액포. 자, 액포는 물, 색소, 노폐물들이 저장돼요.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이 저장이 되는데, 네. 자, 역시 액포도 무슨 세포에만 존재해요? 뭐요? 식물세포. 동물세포는 없어요. 네. 자, 식물세포에 발달된다. 그 다음에 8번 세포막. 자, 세포막은 동식물에 다 있어요. 자, 네. 세포를 감싸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세포,
안과 밖을 네.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 네. 다음에 물질을 출입을 조절을 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데, 자, 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도 불러요. 자,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세포벽. 자, 세포벽도 무슨 세포에만 있어? 세포를 생- 감싸 네. 모양을 유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자, 세포벽도 역시 식물세포에만 존재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아홉 가지 쓴 것 중에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건 뭐뭐뭐야? 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에코랑 엽록체랑, 나 뭐지? 에코랑 세포벽. 엽록체랑, 세포벽이. 세포벽, 에코, 엽록체가 식물세포에만 존재해요. 나머지는 다 동식물에 공통으로 있어. 아,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세포 소기관이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뭐를 배울 거냐면 세포막의 구조하고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을 배울 거야. 네. 네, 한번 배워보자. 자,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의 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세포막의 주 성분 네.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어, 인지질과 네.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네.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막의 주성분이. 네. 그래서, 자, 세포막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네. 인지질 이중층에, 네. 인지질 이중층에 네. 요 단백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막단백질이라고도 불러요. 네. 자, 왜 막단백질이라고 부르냐면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란 얘기야.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그래서 이 막단백질이 자, 관통에 있거나 파묻혀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인지질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자. 인지질에 자, 그리고 얘는 자, 세포막의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인지질이 움직일 수 있거든? 네. 유동성이 있어요. 자, 유동성을 갖는다라는 말은 모양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네. 바로 세포막의 구조인데 그러면 인지질이 뭔지 한번 자, 두고 보자. 자, 인지질의 구조 요거를 한번 볼 거예요. 인지질의 구조. 자, 선생님은 꼬리를 하나로 그릴 거야.
네.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위에가 인산기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꼬리 쪽이 지방산이라고 부르거든. 네. 근데, 자, 요 머리를, 이걸 머리라고 해보자. 머리는 친수성기라고 불러. 자, 친수성기는 뭐냐면 물과 친하다. 음, 물과 친한 거를 친수성. 그 다음에 이 꼬리. 자, 꼬리는 친유성기 또는 소수성기라고도 부르거든. 네. 물과 안 친해. 기름과 네. 친해요. 자, 이게 인지질의 구조야. 이해됐냐? 네. 그러면 세포의 구조는 어떻게, 세포막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인지질 이중층 구조.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단백질. 또, 그 다음에 요것도 단백질. 이게 막단백질이야. 네.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구조를, 요 구조를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고 불러요. 네. 이중층. 자, 그리고 요거를 막단백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네. 그리고 여기가 세포 바뀌고 네. 여기가 세포 아니라고 해보잔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세포도 물질을 받고 버리고 노폐물도 버려야 되고 양분은 받아야 되고 막 이러지. 네. 그래서 네. 이 세포막에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두 번째, 세포막에 자, 선택적 투과성. 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서는 자, 이렇게 해야 돼.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막단백질, 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볼까요? 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은 자, 어떤 물질에 잘 투과되는지 자, 뭐냐면은 분자의 크기나 그다음에 수용성이냐 또는 지용성이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질에 대한 용해성이냐. 그 다음에 물질이 tit, 전하 등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물질은 뭐냐? 통과하는 물질은 자,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들. 알겠네? 네. 그래서 크기가 작은 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알겠네? 네.
자, 요 크기가 작은 분자는 인지질 이중층을 네. 잘 통과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질에 대한 네. 용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 있죠? 네. 이거를 우리가, 어, 지용성이라고 부르거든? 네. 지용성 물질은, 네. 자,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인지질 이중층 구조층을 잘 통과해요. 그러면 수용성은 이쪽을 잘 통과할까 못할까? 돼요. 통과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 그러면 이제 또, 자, 물질이 띈 전하. 자, 세 번째가 전하예요. 세 번째. 네. 전하. 자, 전하를 띤 이온 등은 네. 단백질을 통과해요. 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한다야. 네. 이렇게. 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은 분자의 크기라든지 지질에 대한 용해성이나 전하에 따라서 어디로 통과하느냐가 달라져. 네.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러면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서 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배울 거야. 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자, 물질의 이동을 봅시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자, 첫 번째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물질이 통과해요. 자, 확산은 뭔지 봐봐. 농도가 진한 곳에서 자,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네. 묽은 곳으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를 확산이라고 불러. 네. 자, 그러면 확산의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향수병을 열었더니 네. 열면 방 전체가 네. 냄새가 나죠? 네. 자, 방 전체가 향수 냄새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물에 네. 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리면 네. 어떻게 되니? 물 그, 전체로 퍼지죠? 네. 이런 게 확산이야. 네. 그러니까 자,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묽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해 가는 거야. 네. 이거를 우리는 확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확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네. 번째,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확산. 네.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확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 확산이라 불러. 네. 요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단순 확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확산 속도는, 네. 자, 확산 속도는, 자,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자, 그 다음에 세포 안박의 농도차가 클수록 네.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가 클수록 네. 자, 그 다음 지질에 잘 녹을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빨라요. 네. 클수록 빠르다. 그러니까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은 네.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이동하는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기체 분자에는 산소나 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 이런 것들. 자, 아주 분자의 크기가 작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이 있어요. 네. 자, 기름에 잘 녹는 거야. 지용성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자,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것들. 지방산 글리세롤. 자, 이런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요. 그 네. 다음에, 자, 예로 들어보면은, 자, 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물질이 교환되는 게, 세포와 네. 폐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네. 자, 모세혈관 사이에 O2와 네. 산소죠. CO2의 교환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야. 네. 이해됐니? 아니, 근데 이게 페루어예요? 어? 이게 3번에 앞에 뭐라 적혀 있는 거예요? 폐포, 아, 폐포. 페포. 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 알겠죠? 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봐봐. 막단백질,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확산. 자, 요거를 촉진 확산이라 불러요. 네. 자,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은 구별해야 되겠지.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면 단순 확산. 네. 막단백질을 통과하면은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야 네. 돼. 아, 선생님 잠시만요. 어. 아, 혼자 있어서 잠그고 있었어. 마고 쓰는데 그거 엄마가 띵동하길래 열어주러 나왔어. 어? 아, 지금 커튼 쳤어. 자,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촉진 확산은 언제 또 빠르냐면,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세포 안과 밖의 네. 농도 차가 클수록, 네. 그 다음에, 자,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네. 멈춰요. 클수록 빠른데, 네. 농도 차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다가, 네. 자, 어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에서 네.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네. 증가하지 않는다. 요거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 이따가 선생님 설명할 거야. 그 다음, 여기로 통과하는 물질은 어떤 게 있냐면, 수용성 물질이 있어요. 네. 물에 잘 녹는 거야. 네. 자, 수용성 물질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여기에 속하거든. 네. 아미노산. 그 다음에 전하를 띤 물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전, 자, 전하를 띤 물질을 우리는 이온이라 부르잖아. 양이온, 네, 음이온. 그치? 네, 그래. 그러면 요거에 얘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혈액과 네,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네, 자, 포도당이 자, 이 물질이 포도당이 확산되는 현상이에요. 포도당의 확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다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액으로 쭉 돌거든? 네, 그러면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조직세포로 넘겨줘야 돼. 네, 그럴 때가 바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 촉진이 된단 말이야. 확산이 돼.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한번 보자. 이제 그래프 요걸 잘 보세요. 자, 여기에는 자, 세포 네, 안과 밖의 농도차야. 근데 여기는 확산 속도예요. 네, 자, 그랬을 때 확산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건 이거는 단순 확산이야.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쭉 일정해져. 자, 네, 요건 촉진 확산이에요. 네,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확산이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촉진 확산에서는 세포 안과 밖에 농도차가 어느 정도 되면 속도가 딱 멈추죠. 네. 그러면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 더 이상 네, 않는 이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이 이동하는데 막단백질이 모두 사용되고 있어요. 물질이 이동하는데 자, 세포막을 이용하는 막단백질이 있지? 네, 막단백질 모두가 사용되고 있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네, 알겠지? 네, 요거를 알아둬야 돼. 이게 촉진확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혜린아, 여기서는 확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 네, 확산이라는 건 뭐였어?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묽은 곳으로 물질 자체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었지. 네, 이걸 확산인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는 걸 배울 거야. 삼투. 네, 자, 두 번째,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제 또 이동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삼투야, 삼투. 네, 자, 삼투라고 하는 것은 자, 역시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있지. 네, 농도가 붉은 곳에서 진한 곳으로 네,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네, 자,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야. 물속에 녹아있는 설탕이나 뭐 포도당이나 이런 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네, 농도가 묽은 곳에서 진한 곳으로 이제 물이 이동해. 아까는 확산은 뭐였어?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묽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했지. 네. 근데 얘는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묽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아, 그래서 달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네, 안 됐어? 됐어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삼투 현상을 실제로 생활에서 이용하는 예가 있어요. 네. 자, 이용하는 예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김장할 때 네. 배추를 어디다 담그지? 소금물. 맞아.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죠. 네. 그러면 배추에 있는 물이 네. 그치? 배추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배추가 네. 쭈글쭈글해지지. 네. 이런 게 삼투의 예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식물에 비료를 네. 너무 많이 주잖아. 네. 야, 그러면 식물이 더 잘 자랄 것 같지만 식물이 오히려 식물이 말라 죽어요. 네. 자, 그러면 혜린아, 이거 왜 말라 죽는지 써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어, 왜 식물에다가 식물 뿌리에다가 양분을 많이 줬는데 왜 오히려 말라 죽어? 그, 물이 다 이동해서 어디로? 그 농도가 진한 곳으로요. 그러니까 그 지난 곳이 어디야? 그걸 음, 명확히 해줘야 말라 죽는 걸 설명하지. 자, 잘 봐. 흙 네. 속의 농도가 네. 식물의 뿌리보다 농도가 크니까 식물 네. 속에 있던 물이 흙 속으로 빠져나오는 거지. 아, 그렇게 명확하게 써줘야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흙 속 농도가 네. 식물 뿌리 속보다, 네. 속보다 농도가 커서, 네. 자, 뿌리에서 네. 흙 속으로 물이 네.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나감으로 말라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써야, 이, 뭐야,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설명이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링거 맞죠? 링거. 네. 자, 우리가 주사를 만단 말이야. 병원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위에 걸려 있잖아, 액체들. 네. 그 약들을 맞을 때 있지? 네. 링거액은 우리 체액의 농도하고 같아야 돼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삼투 현상을 이용하는 거라고 불러. 자, 네. 그러면 삼투 현상 때문에는 세포들의 모양이 바뀔 수도 있거든. 네.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자, 실험을 해보자. 자, 우리 적혈구 있죠? 네. 동물 세포의 적혈구와 식물 세포, 양파에, 자, 우리 뭐를 이용하냐면, 네. 어, 양파 세포라고 하자. 네. 양파 세포. 자, 요걸 이용한 삼투 현상 측정을 하는 실험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잘 봐봐. 이제 첫 번째, 세포보다, 네. 이렇게 하자.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에 단 거예요. 자,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을 우리는 등장액이라고도 부르거든. 네. 자, 농도가 같으니까, 자, 세포의 모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언니, 세포 모양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 전혀 변화 없다. 알겠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자, 세포보다 농도가 네, 진한 용액에 담갔어요. 네, 자, 이렇게 담글 때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장액이라고 불러.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동물세포 적혈구라고 할까요? 적혈구를 이용했으니까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져. 네, 쭈글해지고 자, 네, 양파세포 세포막이 네, 세포벽에서 떨어져요. 네, 분리가 돼. 네, 분리되어 떨어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돼. 알겠니? 네, 이게 고장에게 넣었을 때야. 근데 세 번째, 자, 세포보다 네, 농도가 묽은 용액에 담글 때. 네, 자, 이거를 우리는 저장액이라고 불러요. 저장액. 농도가 작은 저장액을 여기다 담그면은 적혈구는 부풀어 올라. 네, 심한 경우는 터져요. 네, 세포막이 터진다. 네, 자, 그런데 식물세포인 양파세포에는 자, 세포벽이 있다 그랬죠? 네, 자, 세포벽이 있어. 자, 더 부풀지가 않아. 이렇게 뚱뚱하게 부풀지 않아요. 모양은 네, 유지가 돼요. 자, 요거 그림으로 한번 봐봐. 자, 혜린아, 거기에 178쪽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거기 보면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담그는 거 나오지? 네, 거기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적혈구를 넣었더니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어때? 적혈구가 빵빵하게 부풀었지? 네, 근데 식물세포, 양파세포에는 어때요? 세포벽하고 이 세포막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모양은 변하지 않았지? 네, 근데 거기 봐봐. 세포 안과 밖에 농도가 같을 때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근데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더니 어때? 적혈구는 쭈글쭈글해지고 물이 빠져나왔지. 네, 그 다음에 거기 식물세포도 봐봐. 네, 그 안에 있는 세포막이 세포벽하고 분리가 돼서 조그맣게 쭈그러들었죠. 네, 이게 바로 확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삼투 현상. 알겠죠? 네, 삼투 현상과 확산은 구분해야 돼. 네, 확산은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묽은 곳으로 네,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그 네, 다음에 자, 삼투는 농도가 묽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현상. 네, 됐니? 네,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선택적 투과성을 배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 됐어. 네, 자, 그럼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리 뒤쪽에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네, 반응 여기를 볼 거예요. 됐니? 네,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이제 186페이지 보면은 네, 물질 대사라는 게 나오죠? 물질 대사를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네,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자, 이것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자, 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 출입이 생겨요. 네, 그리고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기도 해. 그래서 네, 자, 물질 대사를 네, 통해 에너지를 얻거나 에너지를 얻고 네, 몸을 구성하는 네, 물질을 합성해내요. 네, 음, 합성한다. 자, 이게 물질 대사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자, 물질 대사는 첫 번째 네,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생긴다. 네, 자, 에너지의 출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요. 네, 자, 효소가 반드시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동화작용과 네. 이화작용이 있어요. 자, 물질 대사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그래,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동화작용은 뭐고, 이화작용은 뭔지 이제 한번 구분해 볼 거야. 네, 자, 동화작용, 이화작용에서 동화작용은 첫 번째, 자, 작은 분자로부터 큰 분자가 만들어져요. 네, 작은 분자, 우리는 이거를 작은 분자, 저분자라고도 부르고, 분자로부터 큰 분자, 이거를 고분자라고도 불러요. 네, 자, 이런 반응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그러면 동화작용은, 자, 네, 에너지를 흡수해요. 네, 흡수한다. 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화작용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몸에서, 자, 네. 아미노산을 여러 개 옆으로 나열해서 뭐를 만든다 그랬어? 아, 단백질이요.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네, 그 다음에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동화작용에 해당되는 거야. 어, 자, 근데 이화작용은 있지. 네, 큰 분자를 네, 작은 분자로 네, 나누는 거야. 네, 자, 요거를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네, 자, 소화시키고, 그러면 음식물을 아주 잘게 부수는 거야. 우리 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네,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 세포 호흡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이야. 자, 그런데 이 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공통점은 뭘까? 음, 아, 에너지 출입이 생긴다는 것과 네,
그 다음에 효소가 관여한다야. 음,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는 네, 차이점은 뭐냐면 에너지를 흡수가 에너지를 방출인데 에너지 출입, 에너지가 관여한다는 게 공통이고 네,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자, 동화작용을 하면은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네, 자, 동화작용은 자, 여기가 에너지인데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져요. 네,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죠? 네, 이게 동화작용의 에너지 그림이고 네, 이화작용은 자, 에너지가 반응물이 이만큼 높아. 네, 근데 생성물이 되면은 에너지가 낮아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요것을 네,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불러. 네, 알겠죠? 네. 혜린이 지금 뭐해? 아, 손에 지금 뭐 묻어가지고. 손에 뭐 묻었어?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을 서로 비교할 네, 수가 있어.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이거를 알아내야 돼. 자, 네,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 네, 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네, 물질 대사와 네,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비교해 볼 거예요. 네, 자, 그거에 예가 바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라고 해볼까요? 자, 물질 대사의 호흡과 호흡, 세포 호흡과 연소 반응 알지? 네, 물질을 태우는 연소 반응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질 대사. 자, 세포 호흡이라고 하자. 세포 호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소. 자, 세포 호흡에 의해서 자, 일어나는 온도는 저온에서 네, 약 체온과 비슷한 온도 37도에서 일어났다. 근데 연소는 고온에서 네, 고온이면은 약 400도씨 이상이거든. 네, 고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연소예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효소가 관여를 해.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자,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하는 게 공통이야. 네, 근데 연소 반응에서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아요. 네, 관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에너지의 출입은 네, 에너지는 소량씩 여러 단계를 거쳐 네, 자, 방출이 돼요. 네, 근데 연소는 한 단계로 한꺼번에 방출이 돼요. 자, 에너지가 한 번에 네, 많은 양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은 똑같은 에너지가 방출되더라도 소량씩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방출되니까 세포가 견딜 수 있지만 연소는 한꺼번에 다 방출된단 말이야. 네. 이런 게 차이점이야. 이해됐나요? 네. 요거를 우리는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서로 대표적으로 비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를 배우느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물질 대사에서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이 효소는 도대체 뭐가 효소냐? 이거를 배울 거예요. 자, 효소가 뭐냐? 한번 배워보자. 자,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배워봅시다. 효소. 자, 첫 번째 효소.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는 물질이 효소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 촉매라고 하거든. 네. 자, 촉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촉매냐면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네. 이거를 효소라고 하는데, 촉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 효소는 촉매의 한 종류야. 그래서, 네. 자, 에너지를 낮추어 네. 낮은 온도에서도 네. 반응이 빠르게 네.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생체 촉매라고 불러요. 생체 촉매이다.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네.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면 반응물이 네. 생성물이 네.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가장 작은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볼 거야. 자, 요게 에너지인데, 자, 잘 봐. 요게 반응물이야. 그 다음에 요게 생성물이야. 에너지가 낮아졌죠? 네. 이거는 이화야, 동화야? 그거, 그 이화요. 이게 이화작용이었잖아. 그럼 잘 봐봐. 네. 여기에서 있지, 반응물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 어떤 언덕이 네. 있냐면 이런 언덕이 있어.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봐봐. 이 반응물이 쇠구슬이 여기 하나 있다고 해봐, 혜린아. 쇠구슬이 있는데 이 쇠구슬을 네. 살짝 쳤더니 요게 언덕의 중턱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넘어갈 수 네.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다시 뚝 굴러 떨어지지? 네. 그러면 얘는 생성물이 될 수 없는 거야. 네. 왜냐면 에너지가 저 언덕을 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네. 이거를 자, 툭 쳐갖고 여기까지 올려주면 네. 넘어갈 수 있어지니? 네. 그래,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최소의 에너지, 이거를 네.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때가 촉매가 효소가 없을 때라고 해보자. 네. 자, 효소가 없을 때 이거를 이원이라고 해볼까요? 이원. 네. 근데 자, 요렇게 이게 효소가 있을 때. 자, 요 에너지를 E2라고 해보자. 요게 E2야. 네. 자, 요게 E2가 돼요. 자, 그럼 봐봐. 저 언덕이 훨씬 더 낮아졌지? 네. 그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 네. 저런 작용을 하는 게 뭐라고? 먼저 발견하는 게 효소. 총, 요소. 효소가 저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란 말이야.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 이렇게 효소는 이런 작용을 한다. 자, 다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성화 에너지를 낮춰요.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하는 물질을 우리는 효소라고 부른다. 이게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효소라는 거는 저런 물질이다라는 거 알았어. 효소의 작용을 한번 볼까요? 네. 자, 효소의 작용. 자, 효소의 주성분은 뭘까요? 어? 어, 단백질이에요. 어, 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네. 고유의 3차원 구조를 갖는다 그랬지? 네. 그래.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므로 효소마다 네. 고유한 네. 3차원적인 입체 네. 구조를 가져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네. 자, 그래서 효소는 그 입체 구조하고 맞는 딱 들어맞는. 자, 우리가 열쇠하고 열쇠를 여는 키라고 네. 생각해봐. 자, 열쇠에 맞지 않는 키를 꼽으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지. 그래서 네. 이 효소는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 네.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네. 반응물, 이 반응물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불러요. 반응물과만 결합하여 네.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자, 네. 선생님이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렸어. 네. 그리고 요거에 맞는 자, 이렇게 생긴 놈이 네. 자, 여기 봐봐.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는 네. 이렇게 됐어. 네. 자, 그러면 요 놈은 변하지 않았니? 네. 요 아래 것은 변하지 않았지? 네. 그러면 요거는 효소가 되는 거야. 음.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요게 반응물이에요. 네. 자, 요게 반응물. 근데 이 반응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이라고 불러. 기질. 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생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 안 됐어? 아, 됐어요. 그래서 효소와 반응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소와 반응하는 물질, 기질이라고 반응물? 부른다고. 아, 예, 기질이요? 그 효소와 반응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 부르는 거야. 네. 자, 효소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 자, 첫 번째가 기질의 특이성이 있어요. 네. 자, 기질의 특이성은 뭐냐면 하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해.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의 효소는 네. 한 종류의 기질과만 반응을 해요. 네.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봐봐. 예를 들면 있지. 침 속에 있는 네. 침 속에 뭐가 있죠?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자, 이 아밀레이스는 자, 뭐만 분해? 어, 아, 녹말이요. 자, 녹말과만 반응하여 엿당으로 만들어요. 네. 근데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단백질 분해하나? 고기 같은 거 막 분해해? 아니요. 아니잖아.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결합을 해서 엿당으로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네. 아밀레이스는 효소, 녹말이 기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종류의 요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반응한다. 이걸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의 재사용이 될 수 있어. 두 번째. 효소의 재사용. 자, 효소는 네. 기질과 반응 후에 자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자신은 변하지 않으므로 네. 자신은 변하지 않으므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게 효소의 재사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래서 자, 효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소와 생명 현상에서 효소와 생명 현상에서 네. 효소는 생명체 내의 네. 모든 화학 반응에서 이걸 네. 뭐라고 하죠? 생명체 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물질 대사. 대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네. 관여하여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네. 돕는단 말이야. 네. 그러면 자, 생명 현상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에는 광합성 있죠. 네. 그 다음에 세포 호흡도 있죠. 네. 그 다음 단백질 합성도 있겠죠. 네. 우리 음식물에 소화도 있죠. 소화. 네. 소화. 이런 거에도 모두 효소가 작용한단 말이야.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네. 자, 실험을 한번 해보자.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가산화 수소의 네. 분해 반응을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네. 자, 카탈레이스가 뭐냐면 과산화 수소 분해 반응의 분해 요소예요. 과산화 수소 분해 효소야. 네. 자, 그랬을 때, 자, 카탈레이스 요거는 자, 감자즙이나 네. 생간 있죠, 생간. 네. 우리가 간이야, 간. 생간에는 그 간을 삶거나 이렇게 익힌 게 아니고 생간에는 카탈레이스 효소가 들어있어요. 네. 이런 효소가 있는데, 자, 잘 보자. 과산화 수소를, 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로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거든. 알겠니? 네. 자,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런 시험관에 여기에는 과산화 수소만 들어있어요. 네. A야. 그 다음에 B에는, 자, 과산화 수소에다가 네. 감자즙을 집어넣었어. 네. 그 다음에 C에는, 자, 과산화 수소에 네. 끓인 감자즙 네. 또는 생간을 넣고 생간을 익힌 다음에 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떠냐면 A는 네. 기포가 네. 매우 적게 발생을 해요. 네. 자,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얘기거든. 네. 자, 그런데 B에서는 네. 기포가 매우 활발하게 네. 발생을 해요. 아, 그러면은 감자즙에는 어떤 효소가 들어있다? 어, 가, 카탈레이스. 카타르시스. 네.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있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돕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많이 발생했어. 네. 근데 C에서는 기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네. 자, 자, 왜 그래? 자, 열을 가하면은 네. 효소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효소의 기능이 사라지죠? 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달걀 흰자 있잖아. 그 달걀도 단백질로 돼 있거든. 달걀 생달걀 네. 보면은 흰자가 막 흐르지. 네. 근데 열을 가하면 어때? 하얗게 굳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효소의 기능이 사라지는 이유가 자, 효소가 변성이 돼요. 네. 자, 변성이 되면서 3차원 구조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실험할 수도 있냐면 이런 실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있지? 네. 여기에다가 풍선을 이렇게 쭈글쭈글한 풍선을 하나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넣고 여기다 감자즙을 네. 같이 넣어봐. 그러면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겠지. 네.
빨리 부풀면은, 기체가, 산소 기체가 빠르게 반응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네. 있잖아. 됐나요? 네. 자, 그리고 효소의 이용을 한번 보자. 생활에서 효소를 이용하는 거 있나? 그 발효식품. 그래. 맞아요. 자, 효소의 이용을 보면, 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식혜 만들 때 있지? 네. 자, 여기에 효소를 사용해요. 네. 자, 그게 뭐가 있냐면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 네. 요때 식혜를 만들 때도 효소가 사용돼. 그 다음에 네. 자, 또 뭐가 있냐면은 소화제 있죠? 소화제 의약품에. 네. 소화제 속에는 우리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네.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네. 섬유를 만든다든지, 네. 또는 가죽, 가죽 등등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분야. 자, 환경 분야는 우리가 폐수를 정화하는 거 있죠? 네. 폐수 정화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효소들이야.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네.